근데 아직도 요즘은 블로그를 제대로 안 쓰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쓴다고 하면 좀 안티 엄청 들어올 거죠. 안녕하세요. 더구로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로우 마케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 본부장 허준영입니다. 저희 마케팅 엄청 잘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요즘에 뭐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들 다들 궁금해 하시고 네. 또 사기도 많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이런 걸 좀 다뤄보고자 엄청 찍기 싫어하시는데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럼 우선 몇 가지만 좀 제가 물어볼 건데요. 네. 네이버 상위 노출은 꼭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상위 노출이 사실상 제가 자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센터들은 좀 그래도 센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정말 뭐 파워링크에도 막 뭐 180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뜨는 광고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네. 하시는데 그 상위 노출에는 어떤 게 좀 가장 좀 중요할까요? 일단 저는 중요하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검색하는 사람이 이제 네이버에 예를 들어 검색하면 노출되는 게 이제 빨리 보여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피트니스 업계는 사실 좀 전 특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맡고 있지만 다 상위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의량에 대한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노출 대비. 네, 사실 맛집이나 뭐 미용실 뭐 이런 경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피트니스업은 첫 번째가 사실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검색이 되더라도 집에서 거리가 멀면 안 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공짜로 다녀도 막 1km가 넘어가고 막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 안 오거든요. 사실 맞아요. 귀찮으니까. 차별화된 아이템, 내가 진짜 취미 있는 운동이 아니라면,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겠지만 상위 노출이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올린다고 무조건 매출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고 분명히 매출이 만약에 올랐어. 근데 그런 경우는 다른 걸 체크해 봐야 돼요. 다른 요인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아서 매출이 잘 나온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내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상위 노출이 꼭 정답만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거는 좀 다뤄야 되는가가 저도 좀 고민인데 네. 저희가 불법 트래픽이라는 거를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거리 기반이고 뭐 이렇다라고 한들 사실상 불법으로 계속 그런 키워드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이제 트래픽을 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도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트래픽이라는 경우는 결국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상위 노출을 띄워주는가를 파악해서 이제 트래픽을 많이 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 당연히 유입이 많아야 네이버 입장에서도 여기 유입이 많구나. 너네 띄워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불법 트래픽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하는데 보면 거의 마약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약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계속 해야 되고 안 되면 너무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약간 이제 누락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보통 대행사들은 사실 이게 좀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락이 되는 거는 1년이든 2년이든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는 거의 그런 거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상위 노출은 책임져 주지만 누락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네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생각했을 때 헬스장 필라테스에는 어떤 그런 광고 플랫폼이 가장 좀 잘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 걸 좀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뭐 요즘 뭐 네이버, 뭐 네. 당근, 인스타, 카카오, 구글도 있겠지만 카카오, 구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점유율이 높진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네이버고요. 네네. 근데 네이버랑 근데 이제 뭐 인스타나 메타는 좀 더 그 광고에 대한 좀 성질이 조금 달라요. 약간씩은.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한 사람들이 이제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는 광고인 거고, 이제 인스타랑 메타나 당근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도 당근에도 있지만 메타나 인스타는 이제 피드나 네. 봤을 때 무작위로 띄워지는 거잖아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 전단지, 그러니까 온라인 전단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내가 진짜 그 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서 오는 고객들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무슨 동 헬스장 네. 내가
거기를 다니고 싶다. 아니면 무슨 동 필라테스 막 하면 거기를 검색해야지만 그 네이버 상위 노출을 띄워놓은 거에 의미가 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인스타나 뭐 당근이나 이런 것들은 무자비하게 노출이라는 것도 있지만 알고리즘이 네,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관심 분야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노출시켜주니까 네, 그게 이제 온라인 전단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좀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는 당연히 있는데요. 네. 네이버에서 이제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비용이 좀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내 예산에 맞게 내 매장에 맞게끔 그 검색 광고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너나 막 전단지 오프라인 광고는 비용 대비 좀 효과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온라인 쪽도 하시고 네. 뭐 다 하시니까. 근데 저는 네. 이제 온라인을 당연히 주력으로 하지만 오프라인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선행이 되면서 온라인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온라인이 뭐 거리 기반으로도 광고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오프라인은 진짜 우리 매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게 되어야 돼요. 연령대도 당연히 모든 연령대가 다 속해 있는 게 오프라인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럼 어떻게 좀 잡는 게 좋아요? 예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지표가 여러 가지인데 뭐 경쟁센터의 예산을 맞추거나 네. 혹은 뭐 내가 정해진 예산을 맞춰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경우는 내 매출의 퍼센트로 예산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만약 5천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1%에서 한 10% 사이 이제 마케팅 예산을 잡고 움직이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자문하거나 교육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월세 플러스 고정관리비 곱하기 3을 잡아서 네. 목표 회원권 매출을 보통 잡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3분의 1은 대표님, 네, 대표님 수익,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제 인관리비,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우리 이제 FC나 우리 매니저님 인건비에 플러스 저는 그 비용에 광고 비용을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매출에 나온 거에 10%에서 10%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5천이 나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너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BEP가 되게 높을 경우에는 순이익이 만약에 500이 남아. 그럼 여기서 뭐 10%, 예를 들면 100만 원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잡고 하시는 게 좋고. 예산을.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대형이나 뭐 소규모에 따라서도 어떤 이제 네이버를 할지 메타를 할지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네. 거의 보통 온라인 마케팅 회사는 노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나 이만큼 노출시켰어.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돈 비용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면 그 노출만이 목적이 아닌 사실 실제 고객분들은 유입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노출에서의 유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맞아요. 처음에 뭐 상위 노출 되었고 문이 이만큼 늘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결제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거기서 이제 업체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하겠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효과는 있네. 매출까지 안 이어졌으면 사실 거기서 그건 너 잘못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상담하는 사람이 네, 잘못한 거야.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일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영 프로세스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 이제 콜수랑 이제 고객이 얼마나 결제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까지 이제 다 파악을 해서 이제 도입해서 좀 더 고객님이 진짜 매출에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게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좀 많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대행을 해서 뭐 상품을 이제 뭐 광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 실제로 만약에 뭐 상담에서 잘 안 됐다 그러면은 구매까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소통을 해서 이제 플랜을 잡아서 이제 좀 내부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케팅은 약간 소프트웨어 느낌이고 이제 뭐 상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하드웨어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건드려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상승할 수 있게.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네. 요즘 블로그가 네. 그래도 좀 그래도 먹히는 편인가요? 네, 요즘도 이제 블로그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블로그 상위 노출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쨌든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고객이 글을 보고 이제 여기 문의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도 요즘은 블로그를 제대로 안 쓰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쓴다고 하면 좀 안티 엄청 들어올 거죠.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쓰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천역 헬스장이다라고 하면 운동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제목을 쓰더라고요. 사실 봉천역 헬스장 알아본 사람들은 어떤 헬스장이고 거기 가격이 얼마고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또 어떤 수업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제 FC나 직원들이 그냥 쓸 게 없다 보니까 찍어내기식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방법, 그렇죠. 스쿼트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데드리프트 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대 중요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우리 매장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와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블로그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자체가 예전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체험단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다 체험단이구나 하면서 넘겨버리거든요. 거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어요. 확실히. 그래도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죠. 기본값으로는 해놔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위 노출 엄청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상위 노출이요? 예전에 되게 여러 가지 노출 공식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아마 지금은 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그 방법으로 적용을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추가했다가 만약 노출이 안 됐어. 그럼 그걸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는 방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다른 걸 추가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글쓰기로 해서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최적화나 이런 지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지수가 높게끔 내가 유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쨌든 단기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길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